요즘 코스피랑 비트코인이 장난 없습니다. 아주 불을 뿜고 있죠. 투자를 안 하는 제 입장에서 이런 거 봤을 때 어떠냐? 엉덩이가 들썩들썩합니다. 뭐 하고 싶죠. 당연히 막 오르고 있고. 그리고 특히나 뭐 국내 국장은 뭐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은데 하고 싶죠. 하고 싶지만 이 참는 것도 인내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마도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좀 뭐랄까 좀 안타까워 보이려나? 아니면 투자해서 좀 돈을 벌었으니까 좀 우쭐한 느낌도 있으려나? 이게 제가 왜냐면 제가 투자했을 때 제가 딱 그랬거든요. 제가 좀 잘 될 때. 주변 형들을 그렇게 봤던 경험도 있어 가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 이런 느낌이 예전에 비트코인 막 한참 뭐 이렇게 올라갈 때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. 저는 그때도 잘 참아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끝까지 참는 거죠. 지금처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시기에 돈이 막 복사되는 시기에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되냐. 그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사실 현금은요 계속 그랬어요. 그 70 년대 80 년대도 그랬고 어 이 뭐 금본위제가 폐지되면서부터는 더 심해졌고 제가 진짜 투자를 안 하는 자본 시장에 투자를 안 하는 이유가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위기가 오잖아요. 그럼 위기가 오면 사실 빈부격차가 더 심해집니다. 이거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. 그 소위 말하는 부자들은 "반대로 투자한다."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전 이 말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"역발상을 해서 투자해야 된다."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. 그냥 이거는 저 같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우리가 뭐 이렇게 투자 안 할 때 부자들은 투자해 가지고 나중에 그게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부자들이 돈 버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. 결국에는 투자라는 거는 체격 싸움이에요, 체격 싸움. 그러니까 부자들이 딱히 장 좋을 땐 투자 안 하고 장 나쁠 때만 투자한다?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장 좋을 때도 투자를 하고요. 장 안 좋을 때도 투자를 해요. 그럼 아까 말했던 위기가 왔을 때 왜 빈부격차가 심해지냐. 이건 뭐 통계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확실히 맞는 거고요. 팩트니까. 이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일단 경제가 화랑이 되고 자본시장이 화랑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하거든요. 그게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코인이든 뭐든 일단 투자를 많이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런 게 사람들이 어쨌든 기본 욕망이잖아요.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는. 그런 게 인제 바이럴이 많이 되면 뉴스에 많이 뜨고 이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하거든요. 이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.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레버리지 즉 빚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하거든요. 근데 그게 뭐 초반에는 성공을 하겠죠.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시장은 결국에는 사이클 많이 들어보셨죠? 사이클 같은 게 있어서 이 위기가 오기 시작하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부동산 버블이잖아요. 그 미국에 있었던. 그게 이제 나비효과처럼 다 퍼진 건데 그렇게 어쨌든 부실화되면 정상화로 가기 위한 이 과정이 분명히 필요해요. 그 정상화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회복을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인제 사이클이 생기는 건데 위기가 온다는 거는 제일 좋을 때 와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부로 느꼈을 때 제일 좋을 때.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화랑이 되고 지금처럼 뭐 자산 가치가 오르고 이럴 때 사람들이 많이 투자할 때 이럴 때 어느 순간 위기가 빡 옵니다. 제가 경험한 그 위기는 제가 학창 시절에 저희 IMF가 왔었죠. IMF는 저희 부모님이 맞았는데 당연히 저한테 영향이 오죠. 저희 부모님인데. 저희 아버지도 사고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어쨌든 이때 큰 위기를 정말 뼈저리게 제가 사실 17살 때 취업하게 된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여튼 이때 위기를 한번 맞고 그다음에 금융위기 2008 년도였을 거예요 아마. 제가 회사 다닐 때였으니까. 이때, 이때 저는 그 미국에 있던 친구가 원래 미국장이 더 빠르잖아요. 근데 그때 대폭락을 했거든요. 그래서 저한테 "한국에 주식 있으면 팔아라."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저는 그때 뭐 주식은 없었기 때문에 뭐 팔진 않았는데 진짜 우리나라 그때 하한가 막 맞고 막 그랬거든요. 요렇게 크게가 두 번 있었고 사실 그 중간에 닷컴 버블이라고 해 가지고 닷컴 기업들 많이 망하고 뭐 이랬던 버블의 시기가 있었는데 여튼 뭐 이런 위기도 있었습니다.
여기서 특징은 아까 말했던 한참 좋을 때 위기가 한순간에 온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. 이때 부자들은 그렇게 위기가 오면 물타기를 계속해요. 계속 살 수 있는 이 체력이 있는 거예요. 어.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,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, 개미라고 하죠. 그런 사람들은 그 폭락의 두려움, 그런 것 때문에 뭐 팔기도 하겠지만 아까 말했던 빚내서 하는 경우도 많아 가지고 이 빚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. 자기가 가진 자본보다 더 크게 빚이 불어나는 경우도 있고, 그리고 만회하려고 더 무리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미국만 봐도 실제로 그 빈부격차가 엄청 심해졌거든요. 우리나라도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, 이게 자본의 격차가 생기는 이유가 뭐 예를 들어 집값이 오를 때 내가 집을 안 사서 그 빈부격차가 벌어진다기보다는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못 버티고 이것을 내다 파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거든요. 이게 아마 지금 투자하신 오래 투자하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, 그런 거 이겨내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. 근데 지금 뭐 투자한 지 10년, 뭐 10년 15년 이내로 하신 분들은 아마 이 사이클을 맞지 않아 봤을 거예요. 뭐 끼케야 뭐 그 비트코인 한번 떨어졌을 때 그때 뭐 말고는 없지 않았을까?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버틸 수 있는 자본이 있으신 분이면 괜찮은데, 뭔가 다 내 걸 올인은 한다? 이건 정말 위험한 거죠.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과 내가 이 돈을 잃었을 때 내가 받는 타격, 이 두 가지를 어쨌든 고민을 해 봐야 돼요. 확률이라는 게 있죠. 상승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확률과 하락했을 때 내가 돈을 잃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, 이거는 뭐 예를 들어 뭐 100명 중에 30 명은 돈을 벌고 70 명은 돈 못 벌어. 뭐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내가 그 70 명이 됐을 때 그때를 한번 이제 리스크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. 제가 생각할 때 어 자산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리스크 관리거든요. 이게 뭐 보험도 드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? 내가 살아가면서 돈이 없을 때를 대비한 리스크 관리잖아요. 근데 자산 시장에서 투자했을 때 어떤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지? 뭐 그걸 꼭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이런 위기를 두 번, 세 번 이렇게 겪다 보니까 투자라는 게 결국에는 10년 동안 잘 벌어도 1년 만에 다 까먹을 수도 있는 게 또 투자거든요. 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제 인생을 그렇게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에 베팅하고 싶진 않았어요. 그리고 그렇게 큰돈이 오갈 때, 뭐 내 자산이 올라가거나 떨어질 때 근로의욕이 깎이는 것도 인제 당연히 사람인 이상 생길 수밖에 없어서, 저는 제 일을 좀 더 재밌고 열심히 하고 싶었고, 그리고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싶었거든요. 그런 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건 그냥 당위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, 저 같은 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? 여담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 장롱에서 제가 어머니가 샀던 주식, 예전에는 주식을 증서로 발행해서 받았거든요. 그 증서 두 개가 있었어요. 5천만 원짜리 하나랑 2천만 원짜리 하나였는데 그 당시에는 되게 큰돈이겠죠. 80 년대였던 것 같은데, 저희 외사촌이 원래 그 증권거래소에 있었어 가지고 어머니도 인제 거기 도움 받아 가지고 투자를 했었던 것 같은데, 그거 종이 보고 전 이게 돈인 줄 알았어요, 어릴 때니까. 근데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그냥 기념으로 갖고 있는 거래요. "다시는 투자 안 하겠다." 그게 인제 휴지가 된 거죠. 휴지 조각이 된 주식 증서를 가지고 계셨는데, 그런 것도 있고, 저희 아버지도 건축 일을 원래 하셨기 때문에 그 예전에 뭐 집을 사 놨던 게 있었는데 다 결과는 안 좋았어요. 이게 보면 시간을 두고 보면 주식은 사실 좀 위험한 게 어쨌든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으니까. 근데 집이라는 거는 계속 갖고 있었으면 당연히 좋았을 텐데, 이게 또 사람 사는 게 돈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이거를 묵혀 놓을 수가 없거든요. 그것도 묵혀 놓으려면 돈이 많아야 돼요. 근데 그 돈이 예를 들어 내 재산의 뭐 반 이상이라도 된다면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, 뭐 집을 사거나 아니면 뭔가 할 때 그 돈을 계속 놔둘 수가 없게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장기 투자는 되지 않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는 '투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다.' 예금만 하고요. 그리고
예금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좀 인제 휘둘리지 않으려면 이 자본시장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쨌든 집은 하나 있긴 해야 돼요. 저도 이번에 땅을 샀잖아요. 어쨌든 주거 환경이 정말 중요해서 주거는 꼭 해야 합니다. 모르겠어요. 이것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집값이 너무 비싸서 어지간하면 사실 대출 일으키지 않으면 지금 집을 살 수 없는 시대잖아요. 그런 것들은 좀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'장기로 내가 산다.'라는 생각을 하면 뭐 30년 요즘에 30년 있나요? 30년 그 모기지 대출 받아서 그렇게 사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. 여튼 요즘에 돈 버시 금값도 참 많이 올랐던데. 돈 버신 분들 축하드리고 그리고 안전하게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.